그러면 멍때리기하고 연불하고의 관계로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멍때리기 대회니 뭐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만 멍때리기 대회라는 걸 하면서 멍때리기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평소 정상적인 상태에서 뇌는 우리 두뇌 속의 환경은 기초값과 활성값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정보가 많이 유입될 때, 어떨 때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것저것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과부하에 걸릴 때 내가 기초값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멍때리기를 하는 거죠. 멍때리기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멍때리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제가 어른인지 애인지 분간이 안 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 말을 듣고 멍때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걔가 어른인지 애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게 본성이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이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다른 시스템, 평상시에 운영이 안 되던 시스템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이럴 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마치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는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면서 아주 즐거운 생각하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피로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탁 났을 때 가장 적절하게 피해요. 아주 가장 적당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이로 탁 들어가서 나무에 부딪혔으면 죽는 건데 나무를 탁 피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차가 이렇게 피해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오히려 정확성이 있고 피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멍때리기를 하면 뇌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정보 전달을 잘할 수 있게 똑똑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멍때리기로 인해서 뇌의 베타파는 이렇게 빠른 거잖아요, 파장이. 근데 이거 알파파는 천천히 움직이는 파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멍때리기를 하니까. 뇌파를 막 쓰질 않고 편안하게 두니까,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5번씩은 반드시 멍때리기를 하라는 것이. 근데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연불을 하면서 이 멍때리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걸 잘 맞춰야 됩니다. 요걸 잘 조절해야만 연불 산매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평상시 베타파인 그런 파장을 가지고는 도무지 연불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베타파가 알파파로 서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파가 안정이 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요. 아주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청화스님께서 수건 2장을 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밥 한 끼만 드시고도 아주 너무나 감동의 눈물이 나가지고 수건 2장을 걸어놓고 연불을 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멍때리기를 자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 속이 아주 활성화돼요. 무의식 상태에서조차 아주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그런 상태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디슨은요 굉장히 이런 상태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에디슨의 열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뭡니까? 열쇠 꾸러미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밑에다가 쟁반같이 아주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잘 안 풀리는 연구 과제. 그 사람이 발명을 많이 했으니까 뭘 발명하려는데 뭐가 생각 안 나? 그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생각하다가 깜빡 졸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뚝 떨어져서 이 열쇠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쨍그랑 소리가 나죠? 그 소리에 딱 뭐가 떠오르더라 이겁니다. 그걸 자주 썼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에디슨의 열쇠라고 말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아마 뭐 작곡을 한다거나 미술을 아주 아름다운 저 명작을 그리려는 분이라든가 또는 소설을 쓰려는 분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인류의 바람직한 진선미를 추구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불 할 때나 명상할 때나 참선할 때 항상 옆에다가 뭘 두라고요? 볼펜하고 저 노트를 반드시 옆에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뜻 떠오르는 생각을 거기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어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대단히 훌륭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뭐가 떠오른 걸 가지고 적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그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더라고요.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우리가 무슨 사물을 알면 단기 기억만 하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이때 한번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다가 딱 어떻게 생각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멍 때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렸던 옛날 일이 탁 떠오르면서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관의 그 질량을 알아낸 것처럼 그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왔던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번 이상은 무념무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갈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잘 이해하고 연불을 해야만 연불 3매에 들어갈 수 있지, 연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멍 때리기와 그 현실감하고의 그 사이점, 어떨 때 내가 멍 때리고 들어가서 삼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걸 자주 알아야만, 자꾸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삼매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연불을 잠깐 한 5분 한 것 같은데 한 3시간, 4시간이 흘러간 적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보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진보를 마치 평생을 연불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곳, 또 정돈이 잘 지저분한 것들이 별로 없는 곳, 이런 데 가만히 아주 단순한 곳에 앉아서 멍 때리기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각, 후각, 촉각 등 최대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머릿속에 텅 비어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멍 때리기니까 그렇습니다. 멍 때리기를 오랜 시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을 더 비워내고 싶다면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을 하면서 지친 뇌를 달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명상을 하라니까 여러분 좀 명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가장 문제인 게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업해서 성공하려면 그 가게를 얻는 것부터, 그 가게를 어떻게, 간판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뭐 손님을 대접하고, 봐서 어떻게 보이게끔 만들고, 물건 진열은 어떻게 하고, 종업원은 어떤 사람을, 이런 걸 머릿속으로 구상하잖아요. 그 이제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거죠. 그 명상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하나 딱 두고 생각나는 것들을 딱 이렇게 딱 가지를 쳐놓고 그 가지를 또 계속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또 가지를 뻗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쫙 전체를 한 번에 탁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굉장히 쉽게 되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이렇게 의식을 확장해서 하는 생각부터 이렇게 그것이 다 생각으로 생각을 가는 게 아니라 멍한 상태에서 멍 때리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많이 생각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생각을 집어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성이 더 성령, 내 속에 있는 신성이 더 우수하지 내 에고가 더 우수하겠습니까? 그래서 멍 때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는다거나 높은 등급의 그 경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바로 내가 체험한 것이 바로 내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지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극락을 가도 맨 밑에 가는 사람도 있고 9학년까지 있잖아요. 그 극락이.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거기서는 금방 보살이 되고 성불하기 쉬운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